불행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옆의 꽃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계절에 피고 국화는 찬 바람이 부는 가을에 비로소 그 향기를 내뿜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인생에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열매를 맺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옆집 정원을 기웃거리며 내 꽃의 색깔이 흐리지는 않은지, 내 줄기가 너무 가늘지는 않은지 비교하며 스스로 고통의 늪을 파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문득 스쳐가는 바람에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쓸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적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잊고 살았던 그 근원적인 고독이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 들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짐들을 이제는 이곳에 잠시 내려두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늘 걱정이라는 불청객을 마음방에 정성껏 들여앉히고 대접하느라 정작 주인인 나 자신의 평온은 뒷전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을 마음의 쓰레기통이라 생각하셔도 좋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고요한 호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괴로운 생각들,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이곳에 글로 짧게나마 내려놓아 보십시오. 글자로 적어 내려가는 그 사소한 행위만으로도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 다 털어놓으셨다면 더 이상은 그 문제를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은 잠시 이 댓글창에 맡겨두시고 이제는 오직 가벼워진 마음만을 챙겨서 저와 함께 평온의 길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오늘 제가 준비한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왜 내 마음 한편은 싸늘하고 외로웠을까? 누군가의 칭찬 속에 섞인 미묘한 기운, 요즘 잘 나가네 하는 말 뒤에 스치는 묘한 시선들 속에서 저는 그만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뜨거웠던 청춘의 열기가 식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를 온전히 바라봐주는 따스함이 아니라 누가 더 나은가를 재는 차가운 저울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마치 한 몸처럼 지냈던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대껴도 그저 정겹고 즐거웠죠. 서로의 결핍이 비슷했기에 질투할 것도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미묘한 저울을 품게 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편안해 보이는구나. 내 자식은 저 친구 자식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들이 마치 먼지처럼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이 미세한 마음의 먼지들이 쌓이면 관계의 맑았던 창은 흐려지고 상대방의 순수한 호의조차 곡해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수행 중에 만났던 한 노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젊을 적에 모든 걸 터놓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 조금 편안해지자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그 친구 앞에서 마음 편히 웃기도 힘듭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현실의 단면입니다. 내가 잘 되면 시기를 받고 내가 못 되면 동정의 대상이 되는 그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한 질문들, 걱정을 가장한 간섭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삶에 나를 비추어 보려 하는 걸까요? 왜 남의 행복이 때로는 내 불행의 거울이 되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 아파트 평수, 자식의 성공 같은 것들로 나를 정의해왔기에 그것들이 흔들릴 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기도 들판의 이름 모를 잡초도 대우주의 생명력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저마다 다른 씨앗에서 피어난 꽃처럼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의 빛이 밝다고 해서 나의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인도의 어느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수많은 보석을 모았지만 왕은 만족하지 못했죠. 그러다 한 노승이 건넨 거울을 보았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눈동자 속에 담긴 우주보다 귀한 보석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손에 든 보석을 탐내느라 정작 내 안에 이미 빛나고 있는 여의주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모든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 경계는 차가운 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통풍구와 같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나의 영역을 내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라면서도 뿌리는 땅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양분을 주고받든 말입니다. 너무 붙어 자라는 나무는 서로의 햇빛을 가려 결국 둘 다 병들게 하지만 적당한 간격을 둔 나무들은 숲을 이루어 거센 풍파를 함께 견뎌냅니다. 첫 번째 경계는 바로 집의 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수준과 가치관, 그리고 내가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가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연신 어머, 집이 이렇게 넓어.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봐. 같은 말들을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그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내 집이 자랑거리로만 비쳤나? 진심으로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나? 하는 섭섭함이 쌓여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의 집 문턱을 지켜주는 내 마음 또한 함께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평온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의 개인적인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할 때나 초대받을 때 기억하세요. 그곳은 한 사람의 영혼이 깃든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정취를 느끼는 것보다 가격표를 먼저 읽으려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빛을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는 내면의 울타리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해버린 관계는 신비감을 잃고 때로는 내가 건넨 진심이 부메랑이 되어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는 욕심은 결국 상대에게 부담과 비교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속마음을 적절히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위한 깊은 배려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내면의 울타리를 단단히 세워두면 우리는 외부의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온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며 건넨 비밀이 온 동네에 퍼졌을 때의 배신감을 기억하시나요? 그 상처를 예방하는 길은 내 마음의 핵심 정원만큼은 오직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는 마음의 여백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질투하더라도 그 감정 전부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희미한 그림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 마음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오해나 질투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까지 모두 책임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인연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마치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듯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으려 애쓰다 보면 나무는 겨울을 날 힘을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마음의 여백을 남겨둔다는 것은 모든 인연이 언제든 변화하거나 떠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변화를 평온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텅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듯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더 성숙한 인연이 깃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수는 줄어들고 모임도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하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듭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억지로 맞춘 퍼즐 조각은 결국 틈을 만들고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고독이란 세상과 단절된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찻잔의 온기, 코끝을 스치는 차 향기, 목으로 넘어가는 부드러운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내 마음속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차 한 잔에 담긴 우주를 만나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밥을 정성껏 차려 먹고 혼자서도 고요히 길을 걷고 혼자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지킬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여유롭습니다. 상대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면 웃으며 보내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감정을 고요히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며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고
집을 청소하던 마음 또한 정기적으로 깨끗이 비워내고 정돈해야 합니다. 묵은 감정들, 해묵은 원망들, 부질없는 욕심들을 털어내야 비로소 삶의 생기가 돕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면 생각이 또렷해지고 마음의 결이 고와집니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 빛이 드는 방향을 바라보세요. 햇살의 따스함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고 창밖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휴대폰을 꺼보세요. 어떤 메시지도 어떤 알림도 지금 이 순간의 평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없는 사이에도 아주 잘 굴러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챙겼습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 친구, 심지어 이웃까지 누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 희생은 고귀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돌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살짝 바꿀 때입니다. 남을 돌보던 손길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줄 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온도를 다시 느끼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기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몸, 상처받고 아파왔던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오면서 만들어온 소중한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조용히 쓰다듬어주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이제는 편히 쉬렴. 나를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송이 꽃을 사서 책상 위에 두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 창밖을 바라보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하루의 끝에 조용히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오늘도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 나 자신과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느냐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니요라는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어렵게 느낍니다. 괜히 섭섭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웃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가며 하기 싫은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준 부탁 끝에는 늘 원망과 피로가 남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맞춰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무분별한 수용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거절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거절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말의 끝에 작은 온기가 있으면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신뢰의 배려로 남습니다. 사람 사이에 미묘한 벽이 생길 때 그 시작은 대부분 사소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아들 잘 나가죠? 우리 집은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요. 같은 대화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를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닌 살아온 결과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결과와 나의 결과를 끊임없이 대조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병을 키우는 독이다. 남과 나를 견주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제는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누가 뭘 했대라는 정보 중심의 대화보다는 나는 요즘 이런 걸 배워서 기뻐. 요즘은 천천히 걷는 게 참 좋아.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쁨과 의미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자식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취를 나의 성취로 착각하여 자랑하는 것은 자칫 상대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자식의 어려움을 한탄하는 것은 상대의 동정을 유발하여 관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제분은 요즘 어때요? 라고 물을 때 그저 이렇게 답해 보세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믿고 지켜봐 주는 중입니다. 마지막 불씨는 바로 체면입니다. 체면은 우리 세대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그 체면을 지키느라 우리가 잃었던 평온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체면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내 안의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체면이라는 허울에 갇히는 대신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가 진정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돈, 체면, 자식. 이 세 가지를 말할 땐 한 박자 쉬어가세요. 그 잠깐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의 불씨를 잠재워줍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혹은 열등감이 느껴질 때 그 침묵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뒤돌아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지켜온 관계들, 바쁘게 채워온 하루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과연 나답게 살아왔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쫓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괜찮았어. 나는 나의 길을 성실히 걸어왔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해 줄 수 있는 시간이지요. 늦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완성해 갑니다. 삶이란 결국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비워냈는가로 완성되니까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집도 자식도 명예도 젊음도 모두 한때 우리의 삶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감사히 맞이하고 때가 되면 미소로 보내주면 됩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늙어감의 진정한 품격이자 지혜로운 노년의 삶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치이나 그 손에 평온이라는 귀한 보석 하나를 쥐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일까요?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햇살, 한 잔의 따뜻한 차의 온기, 얼굴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이유는 넘쳐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의 삶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을 잘 돌보았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답이 예라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성공한 하루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세요.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얼굴이 바로 수십 년간 세상을 견뎌내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당신의 위대한 용기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당신의 평온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고요한 평화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결국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마음속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고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경계를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삶의 모든 순간은 선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밖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어 따뜻하게 가슴에 얹으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귀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유산은 평온하게 잘 살다 간 뒷모습일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본 사람들은 삶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저녁 노을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늘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를 꼭 안아주세요.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옆의 꽃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계절에 피고 국화는 찬 바람이 부는 가을에 비로소 그 향기를 내뿜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인생에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열매를 맺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옆집 정원을 기웃거리며 내 꽃의 색깔이 흐리지는 않은지, 내 줄기가 너무 가늘지는 않은지 비교하며 스스로 고통의 늪을 파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문득 스쳐가는 바람에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쓸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적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잊고 살았던 그 근원적인 고독이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 들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짐들을 이제는 이곳에 잠시 내려두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늘 걱정이라는 불청객을 마음방에 정성껏 들여앉히고 대접하느라 정작 주인인 나 자신의 평온은 뒷전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을 마음의 쓰레기통이라 생각하셔도 좋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고요한 호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괴로운 생각들,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이곳에 글로 짧게나마 내려놓아 보십시오. 글자로 적어 내려가는 그 사소한 행위만으로도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 다 털어놓으셨다면 더 이상은 그 문제를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은 잠시 이 댓글창에 맡겨두시고, 이제는 오직 가벼워진 마음만을 챙겨서 저와 함께 평온의 길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오늘 제가 준비한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왜 내 마음 한편은 싸늘하고 외로웠을까? 누군가의 칭찬 속에 섞인 미묘한 기운, 요즘 잘 나가네 하는 말 뒤에 스치는 묘한 시선들 속에서 저는 그만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뜨거웠던 청춘의 열기가 식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를 온전히 바라봐주는 따스함이 아니라 누가 더 나은가를 재는 차가운 저울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마치 한 몸처럼 지냈던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대껴도 그저 정겹고 즐거웠죠. 서로의 결핍이 비슷했기에 질투할 것도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미묘한 저울을 품게 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편안해 보이는구나. 내 자식은 저 친구 자식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들이 마치 먼지처럼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이 미세한 마음의 먼지들이 쌓이면 관계의 맑았던 창은 흐려지고 상대방의 순수한 호의조차 곡해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수행 중에 만났던 한 노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젊을 적에 모든 걸 터놓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 조금 편안해지자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그 친구 앞에서 마음 편히 웃기도 힘듭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현실의 단면입니다. 내가 잘 되면 시기를 받고 내가 못 되면 동정의 대상이 되는 그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한 질문들, 걱정을 가장한 간섭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삶의 나를 비추어 보려 하는 걸까요? 왜 남의 행복이 때로는 내 불행의 거울이 되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 아파트 평수, 자식의 성공 같은 것들로 나를 정의해왔기에 그것들이 흔들릴 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기도 들판의 이름 모를 잡초도 대우주의 생명력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저마다 다른 씨앗에서 피어난 꽃처럼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의 빛이 밝다고 해서 나의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인도의 어느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수많은 보석을 모았지만 왕은 만족하지 못했죠. 그러다 한 노승이 건넨 거울을 보았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눈동자 속에 담긴 우주보다 귀한 보석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손에 든 보석을 탐내느라 정작 내 안에 이미 빛나고 있는 여의주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모든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 경계는 차가운 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통풍구와 같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나의 영역을 내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라면서도 뿌리는 땅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양분을 주고받든 말입니다. 너무 붙어 자라는 나무는 서로의 햇빛을 가려 결국 둘 다 병들게 하지만 적당한 간격을 둔 나무들은 숲을 이루어 거센 풍파를 함께 견뎌냅니다. 첫 번째 경계는 바로 집의 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수준과 가치관, 그리고 내가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가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연신 어머, 집이 이렇게 넓어.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봐. 같은 말들을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그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내 집이 자랑거리로만 비쳤나? 진심으로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나? 하는 섭섭함이 쌓여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의 집 문턱을 지켜주는 내 마음 또한 함께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평온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의 개인적인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할 때나 초대받을 때 기억하세요. 그곳은 한 사람의 영혼이 깃든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정취를 느끼는 것보다 가격표를 먼저 읽으려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빛을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는 내면의 울타리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해버린 관계는 신비감을 잃고 때로는 내가 건넨 진심이 부메랑이 되어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는 욕심은 결국 상대에게 부담과 비교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속마음을 적절히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위한 깊은 배려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내면의 울타리를 단단히 세워두면 우리는 외부의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온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며 건넨 비밀이 온 동네에 퍼졌을 때의 배신감을 기억하시나요? 그 상처를 예방하는 길은 내 마음의 핵심 정원만큼은 오직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는 마음의 여백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질투하더라도 그 감정 전부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희미한 그림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 마음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오해나 질투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까지 모두 책임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인연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마치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듯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으려 애쓰다 보면 나무는 겨울을 날 힘을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마음의 여백을 남겨둔다는 것은 모든 인연이 언제든 변화하거나 떠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변화를 평온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텅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듯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더 성숙한 인연이 깃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수는 줄어들고 모임도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하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듭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억지로 맞춘 퍼즐 조각은 결국 틈을 만들고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고독이란 세상과 단절된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찻잔의 온기, 코끝을 스치는 차 향기, 목으로 넘어가는 부드러운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내 마음속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차 한 잔에 담긴 우주를 만나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밥을 정성껏 차려 먹고, 혼자서도 고요히 길을 걷고, 혼자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지킬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여유롭습니다. 상대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면 웃으며 보내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감정을 고요히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며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고 집을 청소하듯 마음 또한 정기적으로 깨끗이 비워내고 정돈해야 합니다. 묵은 감정들, 해묵은 원망들, 부질없는 욕심들을 털어내야 비로소 삶의 생기가 돕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면 생각이 또렷해지고 마음의 결이 고와집니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 빛이 드는 방향을 바라보세요. 햇살의 따스함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고 창밖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휴대폰을 꺼보세요. 어떤 메시지도 어떤 알림도 지금 이 순간의 평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없는 사이에도 아주 잘 굴러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챙겼습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 친구, 심지어 이웃까지 누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 희생은 고귀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돌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살짝 바꿀 때입니다. 남을 돌보던 손길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줄 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온도를 다시 느끼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기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몸, 상처받고 아파왔던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오면서 만들어온 소중한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조용히 쓰다듬어주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이제는 편히 쉬렴. 나를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송이 꽃을 사서 책상 위에 두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 창밖을 바라보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하루의 끝에 조용히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오늘도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 나 자신과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느냐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니요라는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어렵게 느낍니다. 괜히 섭섭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웃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가며 하기 싫은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준 부탁 끝에는 늘 원망과 피로가 남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맞춰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무분별한 수용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거절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거절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말의 끝에 작은 온기가 있으면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신뢰의 배려로 남습니다. 사람 사이에 미묘한 벽이 생길 때 그 시작은 대부분 사소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아들 잘 나가죠? 우리 집은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요. 같은 대화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를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닌 살아온 결과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결과와 나의 결과를 끊임없이 대조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병을 키우는 독이다. 남과 나를 견주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제는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누가 뭘 했대라는 정보 중심의 대화보다는 나는 요즘 이런 걸 배워서 기뻐. 요즘은 천천히 걷는 게 참 좋아.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쁨과 의미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자식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취를 나의 성취로 착각하여 자랑하는 것은 자칫 상대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자식의 어려움을 한탄하는 것은 상대의 동정을 유발하여 관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제분은 요즘 어때요? 라고 물을 때 그저 이렇게 답해보세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믿고 지켜봐 주는 중입니다. 마지막 불씨는
바로 체면입니다. 체면은 우리 세대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그 체면을 지키느라 우리가 잃었던 평온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체면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내 안의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체면이라는 허울에 갇히는 대신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가 진정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돈, 체면, 자식. 이 세 가지를 말할 땐 한 박자 쉬어가세요. 그 잠깐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의 불씨를 잠재워 줍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혹은 열등감이 느껴질 때 그 침묵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뒤돌아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지켜온 관계들, 바쁘게 채워온 하루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과연 나답게 살아왔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쫓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괜찮았어. 나는 나의 길을 성실히 걸어왔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해 줄 수 있는 시간이지요. 늦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완성해 갑니다. 삶이란 결국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비워냈는가로 완성되니까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집도 자식도 명예도 젊음도 모두 한때 우리의 삶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감사히 맞이하고 때가 되면 미소로 보내주면 됩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늙어감의 진정한 품격이자 지혜로운 노년의 삶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치이나 그 손에 평온이라는 귀한 보석 하나를 쥐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일까요?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햇살, 한 잔의 따뜻한 차의 온기, 얼굴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이유는 넘쳐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의 삶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을 잘 돌보았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답이 예라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성공한 하루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세요.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얼굴이 바로 수십 년간 세상을 견뎌내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당신의 위대한 용기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당신의 평온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고요한 평화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결국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마음속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고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경계를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삶의 모든 순간은 선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밖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어 따뜻하게 가슴에 얹으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귀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유산은 평온하게 잘 살다 간 뒷모습일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본 사람들은 삶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저녁 노을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늘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를 꼭 안아주세요.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